그래들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들과 메이브는 빌드 도구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그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래들 자체가 기본 내부에서 뭘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냐? 메이븐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메이븐이다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면 그래들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들부터 먼저 학습이 된 상태에서 메이븐으로 접근하면 메이븐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오히려 메이븐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돼서 나중에 그래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시 시기를 들여다보면 메이븐은 2004년도에 나왔고요. 그래들은 2012년도에 나왔어요. 그런 거니까 조금 후반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매본을 다루다 보면 이 매본에서 사용했었던 단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래들 빌드 도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빌드 스크립트 언어는 얘네는 보통 그루브와 코트린 DSL을 통해서 만들어지게끔 지원이 되고 있고요. 매분 같은 경우는 XML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XML 형식이 뭐냐라고 자꾸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HTML 구조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HTML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태그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태그를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그를 만들어서 그 태그를 통해서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HTML의 확장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구조가 바로 이러한 XML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메이브는 이 XML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면으로 봤을 때는 매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렸기 때문에 얘를 좀 더 간소화시켜서 좀 더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래들이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증분 빌드나 캐싱이나 병렬 처리와 관련된 있는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래들 도구입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만 들어도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들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는 보통 그래드를 가지고 많이들 설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스에 해당되는 화면의 구성 방식을 가서 보시면은 보통 DSL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 DSL 방식이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래도 소스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도메인 구조 형식으로 구조 형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기가 조금 더 편하고요. 더불어서 계층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설정의 환경 값들이 뭐라 해야 되나 좀 길지 않고 간단한 계층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메이븐 같은 경우는 선언적 개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뭔가 이렇게 선언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매분의 구조를 들여다가서 보시면은요, 좀 더 좀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은 구성 방식이 DSL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선언적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 편의성에 가서 보면은 초보자에게는 다소 어렵다. 오히려 메이븐이 구조가 단순하고 익히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얘를 먼저 그 구조를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들로 넘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층적인 구조가 이렇게 들여쓰기 모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가 힘들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 편의성 봤을 때는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장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러그인 기반 확장이 매우 유연하게 되어 있고요. 플러그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존성 관련 면에서 봤을 때는 메이븐 저장소 및 기타 저장소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메이븐 중앙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들 자체가 메이븐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메이븐을 이해를 하면 그래들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드 속성에 대해서 재사용성으로 봤을 때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로직을 쉽게 재사용할 수가 있겠다.
얘는 폰 방식으로 상속 개념 접근할 수가 있고요. 부모의 폰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폼에 대해서 계속 봐요. 그래서 폼 좀 XML이라고 하는 파일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 개발 도구로는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 등과 잘 통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메이븐도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 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식을 들여다가서 보면은 얘는 가장 표준화된 출력 형식 구조로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 곡순을 따져보면 보통 너무 갑자기 이렇게 어려웠잖아. 이런 모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배운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메이븐 같은 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금세 따라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치로 봤을 때 그래들부터 연습하기보다는 메이븐부터 연습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유명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어서 사용 예시로 가서 들여다보면 그래들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나 스프링 부트에서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메이븐 같은 경우는 아파치나 그 전에 과거의 자바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다 이 메이븐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들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들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파일에 new 프로젝트 선택해서 보시다 보면 그 프로젝트 중에 이 그래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들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자, 그래들 자, 보면 다음 같은 이런 화면이 나와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프로젝트 이름 지원하는 것처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넥스트 버튼 한번 누르면은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의 이 그래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옵션이 개별적인 폴더 구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개별적인 폴더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 폴더의 내용을 하나로 계층 구조로 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또 작업할 수 있어요. 그 옵션을 바로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당장 사용할 건 아니니까 그냥 넥스트를 누르셔도 괜찮고 바로 여기서 피니시 버튼을 누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만약에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내가 앞에서 설정했던 그 환경 옵션들이 먼저 한번 쭉 보입니다. 쭉 보이고 자, 그러면 그래들의 버전도 보이고 있고 자, 내가 지금 어떤 디렉토리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업을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이름은 뭔지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자, 됐으면 자, 피니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래들 샘플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 그래들 샘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의 이름 표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떻게 표시가 됐냐면 이렇게 그래들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게 폴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때 이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들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소스 작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우선은 그래들 자체 내에서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에 앞서서 먼저 얘네들의 프로퍼티스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프로퍼티스를 통해서 설정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구성을 한번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자르 파일 같은 경우는 이건 압축 파일이죠.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는 내용이 있는 거니까 얘는 들어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그래드를 대신 refer.properties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디스트리뷰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옵션들이 이렇게 쭉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이러한 옵션 값에 의해서 값이 자동으로 먼저 설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어떠한 기능일까 좀 알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러한 기능을 내가 필요로 해 이 환경을 어디에서 내가 설정을 해줘야지만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들 레퍼 프로퍼티즈에 관련되어 있는 그 옵션들에 대한 한번 보자 얘기예요. 그 첫 번째 디스트리뷰션 베이스라고 하는 요거죠. 디스트리뷰션 베이스라고 하는 거. 얘는 뭐냐? 그래들 배포를 저장할
기본 디렉토리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들 유저 홈을 사용해서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저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들 유저 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들 배포 파일들이 어디 있나 들여다가서 볼 때 여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패스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하위 경로를 지정해 낼 수가 있는데 디스트리뷰션 베이스 아래에서 그래들 배포 파일이 저장될 하위 경로를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어디에 세팅이 되냐면 여기에 세팅이 됩니다. 여기 세팅. 그러니까 내가 그 저장 공간의 패스가 여기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어디 갖고 연결될 수 있냐면 집스토어에 패스를 보통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스토어의 패스가 요 지금 나오죠. 래퍼 슬래시 디스크. 요게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가 표시가 된다라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zip 파일들이 하이 어디 폴더에 저장이 돼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하면 요 폴더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다운로드할 그래드 배포판이 실제로 어디에 위치가 되는지를 우리가 보통 설정해 낼 수가 있는데 다운로드할 그래드 배포판의 실제 URL을 빈집이나 올집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작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보통 기본 디폴트로 서비스 그래들.org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나는 zip 파일로 지금 현재 지정할 건데 대시 빈으로 지정되어 있는 zip 파일을 풀어낼 거야 라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배포할 실제 URL들도 실질적으로 지정해 낼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거. 더불어서 그래들 배포판을 다운로드 할 때 네트워크 연결의 타임아웃 시간들 몇 초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거냐, 계속 내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낼 거냐, 아니라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끊어내도록 만들어낼 거냐라는 개념이거든요. 바로 그런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옵션값 우리 만으로 딱 쓰자. 이거 지금 미리세컨드를 나타내는데 얘는 바로 10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초. 그래서 보통 이게 1000단위로 이렇게 쉼표 하나 딱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초다.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운로드 배포판을 다운로드 할 때 네트워크 연결의 타임아웃 시간을 10초로 제한두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런 말 뜻입니다. 그럴 때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저장해서 리로드를 시키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alidate Distribution URL을 지정해서 배포 URL이 공식 그래들 배포 서버에서 제공되는지 검증할지에 대한 여부들을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자 할 때 얘를 우리가 보통 지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형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true로 보통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배포에 따른 검증할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properties라고 하는 요 환경 옵션 설정 구성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마찬가지겠지만 zip 파일을 어디 폴더에다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본 디렉토리 폴더를 어디에다 둘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디스트리뷰션 베이스라고 하는 곳에다 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집스토어 베이스를 여기에다가 둘 거다라는 말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zip 파일의 하이 폴더를 어디다 둘 거냐, 여기다 둘 거다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래드 래퍼 프로퍼티스를 통해서 함경 옵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요 래퍼 프로퍼티스 옵션 값을 변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드를 통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건들 때 여기 그래들의 환경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아직 건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 건들지 마시고 요 라이브러리 기점으로 여기만 건드려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폴더라고 하는 곳에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바로 내가 자바 소스를 하나 만들어낼 건데 자바 소스를 만들어낼 때 여기에 그냥 바로 자바 소스를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습관화 시키라고 얘기를 했었죠. 패키지를 항상 먼저 만들어내고 그 패키지 내에서 클래스를 작업하시는 연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패키지 이름을요. add.gradletest.source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메인 자바 소스를 하나를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패키지 보이고요. 자, 메인 소스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다 그냥 그래들 테스트를 해서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때 우리가 스프링 부트가 아니죠. 얘는 그냥 자바 어플리케이션인 거니까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돌리면
다음과 같이 그래들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출력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그래들 프로젝트를 생성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들과 관련되는 라이브러리들, 자, 라이브러리와 더불어서 의존성과 관련되는 라이브러리들은 다 어디 표시가 되느냐? 요게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바와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여기 표시가 될 거고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외부의 디펜던시와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바로 여기에 대부 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롤 버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한 자르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들 빌드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자, 앞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파일 중에 뭘 많이 보시게 되냐면요. build.grade이라고 하는 파일을 종종 많이 보시게 돼요. 자, 이 build.grade라고 하는 파일은 그래드 빌드 도구의 핵심 구성 파일이에요. 핵심 구성 파일. 자, 이때 이 핵심 구성 파일은 주로 다음과 같이 그로브나 코트린 DSL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프로젝트의 빌드라든가 의존성 혹은 플러그인이나 태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정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옵션들은 뭐가 있느냐? 다음과 같이 기본 속성과 관련된 옵션뿐만 아니라 핵심 블록과 관련되어 있거나 더불어서 추가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옵션들을 대부분 다 이 build.grade라고 하는 파일들에 설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작업을 했었던 그래드를 래퍼와 관련되는 이 옵션은 사실 자주 건들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주 건들 일은 없는데 뭘 자주 건들 일이 생기느냐? build.gradle 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가 기본 속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그인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블록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 더불어서 추가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들 적용하시다 보면 이 주요 옵션과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을요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속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또 마찬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셔야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build.glad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각 항목들이 선택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DSL 방식이나 프로토타입에 따라 약간 구조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그러면 build.gradle이라고 하는 곳에 어떠한 속성 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말 종종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래들 파일 들어가서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플러그인스 중괄호 열어서 중괄호 닫고 있는 DSL 형식 구조로 만들어져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때 ID가 JD다, ID가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하는 구조로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사용할 플러그인들을 정의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바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스프링 부트를 가져다 쓰겠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플러그인들을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그룹 아이디, 이 그룹 아이디는 보통 패키지 네임스페이스와 유사한데 보통 여러분이 org.spring framework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혹은 예를 들어 뭐 kr. 예를 들어 운주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kr.운주라고 하는 회사 가장 대표적인 도메인 이름이 되겠죠. 이런 가장 대표적인 도메인 이름들이 다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룹명으로 지정하는 아이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 자, 얘는 지금 com.examp이라고 지금 example이라고 딱 지정이 됐는데 이거를 그룹명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버전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 버전대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때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데모에 대한 그래들 프로젝트야 라고 이렇게 설명도 다를 수가 있고요. 의존성으로서 가져올 저장소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저장소를 불러가지고 올 때 메이븐 저장소뿐만 아니라 기타 확장되어 있는 구조로서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로 그 말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레퍼지토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어디에서 불러가지고 올 것인지를 호출해낼 수가 있어요.
더불어 디펜던시를 통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의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이 디펜던시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가져다 쓸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져다 쓰냐면 이렇게 가져다 써요.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맞아요. 구현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implementations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들이 바로 이 implementation이라고 하는 요 구조에 의해서 내가 불러가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가져다 써요. 그러면 얘가 여기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가지고 오겠죠. 더불어서 자, source compatibility 혹은 타겟 compatibility를 같은 경우로 우리가 버전으로 설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 컴파일 소스나 타겟 버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플러그인 사용 시에 어떤 메인 클래스를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메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메인 클래스, 그다음 클래스 이름 이렇게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타겟 태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커스텀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도 지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헬로라고 하는 것으로 호출했을 때 다음같이 얘가 수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개념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빌드 스크립트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의존성 주입들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해 낼 수가 있어요. 더불어 멀티모듈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올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서 서브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환경을 설정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EXT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 변수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지정해 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스를 통해 가지고 소스 디렉토리나 리소스 경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 구조가 바로 DSL 모양 구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중괄호를 열어서 중괄호로 닫히고 뭔가 선언된 이런 구조 형식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DSL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들 빌드에서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나 블록의 구조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지금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씩 제어해 가면서 작업을 좀 해줘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속성 블록 내용에 뭐가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눈에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그룹, 버전, 디스크립션, 리포지토리 같은 거, 그다음에 디펜던시 같은 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build.glad의 구조들을 한번 들여다가서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으니 실제로 이게 보면 어때요? 여기 지금 보면 플러그인스 나오죠. 그 다음에 그룹, 버전, 자, 그 다음에 자바 버전과 관련되어 있는 툴 체인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이렇게 딱 나오고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퍼지토리 같은 내용도 나오고 디펜더시스라고 하는 거에서도 나오고 타스크에 대한 이름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빌드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런 DSL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처음 보는 초보자들은요, 이 내용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이 아이디를 쓴 다음에 여기다 콜론을 써야 될까 는을 써야 될까 이거부터 여러분 혼동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디 쓰고 한 칸 띄운 다음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플러그인의 이름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기법인 거예요. 그런 거니까 언제 작은 따옴표를 쓰고 언제 쓰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들이 초보자들이 배우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룹 같은 경우도 보고 버전에 해당되는 내용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같이 자바에 대한 툴체인으로 랭귀지 버전이 뭐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컴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환경 옵션 설정도 되어 있고 레퍼런스를 통해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 내는 건지 그 다음에 디펜던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것인지 자 우리가 그래드를 설정할 때 여러분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자 JPA를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했고 타임리프와 웹과
데브 툴 가져다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웹 MVC, 그 다음에 럼벅 이렇게 나오죠? 데브 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내가 처음에 그래들 옵션을 설정을 했을 때 그래들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디펜던시를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옵션에 설정되어 있는 값들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옵션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얘를 자꾸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보려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이것도 일일이 자꾸 읽어보시는 거야. org.springframework.v2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불러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자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한번 이게 쭉 훑어봐도요. 뭐야 라고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좀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래들에 대한 프로젝트의 모양 구조와 더불어서 그래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환경 옵션까지도 한번 봤습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